기지를 통해서 육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네, 좋은 양육을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주 양육자인 엄마는 자신이 어떻게 아이를 대하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자신의 성격대로 하거든요. 자신을 알아야 돼요. 어떤 성격 유형인지,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부가 친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다 보고 있거든요. 아이가 어릴수록 부부가 싸우면 자기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엄마가 떠날까봐 아이는 불안해하겠죠. 그래서 부부는 싸우고 나서 또한 아이한테 화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나서 아이에 대해 이제 기질에 맞게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이제 이 아이가 까다로운 아이인지 아니면 예민한 아이인지 순한 아이인지 호기심 많고 활발한 아이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까다롭고 강한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이제 민호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강하고 까다로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날 나쁘게 키우니까 내가 나쁜 걸 보는 거야. 양육자로서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로서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은 본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화가 났다고 화가 난 걸 표현한 거예요. 강하게. 본심은 아니지만 결국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공격적인 모습들을 이 강하고 까다로운 아이들은 굉장히 잘 합니다. 이런 공격을 했었을 때, 이런 어떤 모습을 했었을 때 부모는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만 용기와 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양육은 내 성격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기질을 알고 아이에게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민호는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공격적 모습들을 계속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아이들, 이 뭐 어린 아이들, 또 초등학생이든 이 아이들이 물건을 던지거나 화를 낸다거나 사람을 민다거나 때린다거나 함부로 말을 했을 때 결국은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조금 어린아이들 얘기하자면 뭐 5살짜리 아이가 이빨을 닦았는데 사탕을 먹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되라고 하겠지만 애는 때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까다로운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니까. 그러면 맞추든지 그냥 주든지 아니면 혼내든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강하고 까다로운 아이들은 스스로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절하는 걸 배워야 돼요. 할 수 있는 아이들이기도 하지만 배워야 돼요. 예를 든다면은 이렇게 해야겠죠. 지금 사탕을 먹고 싶으면 먹고 나서 이빨을 닦아야 해. 아니면 닦기 싫으면 내일 먹는 거야. 또 때를 쓰겠죠. 그러면 엄마는 용기를 가지고 소거하세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가 얘기할 때까지. 근데 사실 와요. 때를 쓰더라도 엄마가 안 보고 있네? 그러면 결국은 일어나서 얘기를 해요. 뭐 어떻게 할 거야? 먹고 이빨 닦을게요.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주면 돼요. 안 먹고 내일 먹을게. 그래. 어떤 선택을 하든 자기가 선택한 거고 자신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한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아이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의 주도권은 엄마가 가져와야 돼요. 강하고 까다로운 아이들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사실은 화가 난 거예요. 뭐 예를 든다면 자기 방에 물건이 있었어요. 그 부모 물건인데 갖다 놓은 건데 말도 안 하고 갖다 놓은 거예요. 화가 나서 막 끌어내고 다른 데 옮기죠. 그러면 이제 부모가 막 그러는 모습을 보고 막 아이 행동을 보고 화를 내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그 물건을 갖다 놓을 때 이 물건을 좀 갖다 놓을게 라고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보고 나서 그 아이가 그게 화가 난, 자기가 자기 방을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렇다면 그 화를 내는 모습보단 그 아이의 마음, 너 정말 화가 났구나, 엄마 아빠가 얘기를 안 하고 갔다 와서 너 화났구나, 읽어줘야죠. 그리고 나서 아이가 하는 행동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시간은 걸려요. 이것이. 그러나 결국은 마음을 읽어주고 행동을 수정하는 거거든요. 이런 행동들은 이제 이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동이 있는 거죠. 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5살짜리 아이에게 얘기했듯이 감정을 조절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든 어른이든 이 강하고 까다로운 사람에게 스스로가 감정을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가 이 부분을 해주지 못하면 어른이 돼서도 다른 사람이 다 맞춰야 돼요. 배우자도 맞춰야 되고 주위 사람이 힘든 거예요.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훈련하는 것은 이 강하고 까다로운 아이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평생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가 근데 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 기질을 떠나서 강하고 까다로운 아이든 순한 아이든 예민한 아이든 호기심 많은 아이든 그걸 떠나서 일단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민호와 아내는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누나가 공부하고 자기도 공부하는데 엄마가 누나만 가르쳐줘. 누나하고만 있는 것 같아. 나 지우개 줘. 그랬더니 그 지우개에 대해서 그냥 엄마가 묵살해. 어때요? 사실은 어떤 그런 공격적 행동을 하지만 그런 모습도 다 관심받고 싶어 하는, 나랑 함께 하고 싶어, 엄마랑 놀고 싶어라는, 엄마의 사랑 받고 싶어라는 어떤 좀 반대적 표현이긴 하지만 그걸 모르는 거죠. 너무 강하게 하니까 화가 나고 아이의 마음을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그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되죠. 결국 기질 안에서든 아이에게 부모는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강하고 까다로운 아이를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오은영 박사는 충동성이 높다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충동성도 높고요.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어떤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이게 즉각적인 행동을 합니다. 거기서 그런 표현을 했지만 제가 아는 아이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이게 머리가 벗겨진 아저씨가 지나가니까 야! 대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사실은 공격적인 행동이라기보단 좀 즉흥적으로 충동성을 가지고 남의 마음을 공감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충동성이 높은 아이는 맞지만 더 정확한 얘기는 이런 말을 하면 남이 어려울 거라는 어떤 공감 능력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 사람이 책을 읽어주고 얘기해주면서 저 사람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때리면 안 되는 거야.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교육해서 그 공감하고 남의 마음을 배려할 수 있는 훈련, 이런 인성과 성품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강하고 까다로운 아이를 양육할 때 엄마가 만약에 순한 사람이에요. 순한 사람이라면 따라가요. 양육의 주도권을 빼앗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양육은 내 성격대로 할 수 없어요. 순한 엄마든 또 강한 엄마든 제일 중요한 건 양육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고, 그리고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읽어줘야 돼요. 그 아이가 이런 민호는 산에 가고 싶었고 엄마랑 함께 있고 싶었고 놀고 싶었잖아요. 그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화를 내는데 아이가 막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화를 내기 이전에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읽어야 돼요. 너 화가 났구나. 엄마가 그 물건을 얘기 안 하고 갖다 놔가지고 너가 진짜 싫었구나. 그 부분에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 이거 놓기 싫어요.
옮겨주세요. 왜 말 안 하고 갔다 오니까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렇구나 인정해주고 해결하면 돼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표현하도록 하게 하면 문제 행동은 줄어드는 거죠. 이런 행동이 양육법이 필요하고, 그러나 이제 민호처럼 이제 그런 부분이 큰 아이들, 어느 정도 컸으니까 이 아이에게 정말 깊은 마음을 엄마랑 같이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건 기질을 떠나서 모든 아이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아이가 시간을 보내주고, 엄마가 워킹맘이고 시간이 없고 동생을 돌보고 누나를 돌보려면 도와주려면 정말 시간이 없고 중간에 끼어서 자기는 그냥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리고 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부모는 신경 써야 돼요. 그 아이에게 지우개가 필요해 하라면 지금 잠깐만 누나 도와주고 나한테 갈게. 그러고 와서 지우개 챙겨주면서 아이의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결국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거죠. 여기서는 금쪽 같은 내 새끼는 15분 정도를 놀아주라고 했는데 정말 중요하죠. 그 지적인 시간을 갖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는 한테 아빠가 사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다롭고 강하고 까다로운 아이들은 자기가 잘못하면 인정을 해요. 근데 잘못하지 않고 억울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빠의 사과는 자기의 억울한 행동을 알게 된 거죠. 나 억울했어. 그러니까 미안해 라가 된 거죠. 괜찮아지는 거죠. 그래서 강하고 까다로운 아이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인정할 줄 아는 아이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고, 억울했을 땐 사과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도와주면서 가면 좋습니다. 능력을 인정받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또 아이와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 강하고 까다로운 아이들은 굉장히 상황을 잘 파악해요. 그래서 부모의 모습들은 나중에 하더라도 수용해주는 거죠.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나 또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강하고 까다로운 아이는 이 순한 엄마들은 끌려가요. 하지만 끌려가면 안 돼요. 양육 주도권은 부모에게 있어야 돼요. 엄마에게요. 나중에 이 부분을 더 설명할 기회가 이후에 영상에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강하고 까다로운 아이들은요, 이런 아이들이에요. 진로를 본다면 도전 성취형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되게 리더십도 있고요, 강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도와주려면 이들에게 그냥 자신감과 하고자 하는 그 열정, 포기하지 않고 정말 잘하는 걸 키워주고, 그 고집, 잡아줘야 될 것은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야 될 거는 못 잡고 안 잡아야 되는 걸 잡으면 이 아이들은 자신감이 떨어지겠죠. 이 안에 있는 강함과 자신감은 키우되 그 안에 가르쳐야 돼. 그 고집과 자신의 감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은 도와줘야 된다. 그 컨트롤하도록 잡아줘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을 한다면 이 아이들은 되게 끈기있게 공부해요. 자발적으로도 공부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정말로 집중해서 공부합니다. 잘해요. 근데 이제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싫어하는 건 안 하겠죠. 왜냐하면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도와줘야 됩니다. 또 이 부분은 이후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민호는 강하고 까다로운 아이였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결국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그러면서 감정을 조절한 거예요. 강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두 번째 강의를 기대해 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댓글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고, 또 제 이메일 제가 적어 놓을 거니까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좋아요, 구독 꼭 해주세요.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